일전에 제가 요 팔라우에서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 한 CBDC 1차 파일럿이 완료가 됐다고 전해드렸었죠. 이 제이 헌터 팔라우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 트위터로 팔라우 스테이블 코인 PSC의 2단계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차 테스트에서는 관련 공무원들과 현지 상인들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팔라우 스테이블 코인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번 2차 테스트는 팔라우 금융 생태계 내에서 PSC의 활용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규제안 설립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팔라우는 340여 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작은 섬나라입니다. 총 면적은 제주도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모든 물품들을 수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물가는 우리나라보다 2에서 30%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팔라우도 동남아랑 비슷하게 팀 문화가 있는데 이 CBDC로 팀 문화를 어떻게 구현해낼지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 팁 같은 거는 현금으로 주고받아야 이게 뭔가 준다는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날 텐데 그죠? 1차 테스트 완료 후에 지금 3개월 만에 2차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 건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3월에서 4월까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팔라우가 조그만 도시국가이긴 하지만 CBDC 테스트가 완료가 돼가지고 만약에 리플 레저를 이용한 PSC가 성공적으로 CBDC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국가들에서도 분명히 주목을 하게 될 테고 점점 우리 리플의 영향력이 더 커져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라우보다 약간 늦게 CBDC 소식을 전한 부탄에서도 디지털 인걸트럼 테스트 완료 소식이 하루빨리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리플랩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시에로 자리에 있는 스튜어트 알데로티 행님이 2024년 여름 전에 SEC와의 소송이 끝날 거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어디서 막 이걸 인터뷰를 한 줄 알고 제가 엄청나게 찾아봤는데 인터뷰는 아니고 그냥 리플에서 경영진들한테 내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서 응답한 거라고 합니다. 알데로티 행님은 리플에 대한 SEC의 잘못된 소송은 종결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크립토 시장에 대한 SEC의 태클은 계속될 것이며 법원은 SEC의 권한 남용에 대한 최후의 방어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지금 암호화폐 규제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는 동안에 미국의 암호화폐 기업들은 발이 묶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지금 미국 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왔는데 바이든 재선이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정도 시기에는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10% 이상 높게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 지지율이랑 지금 거의 박빙으로 나오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케네디 지지율도 20%가 넘게 나오는 상황이라 바이든한테는 이게 엄청 악재지만 우리 크립토인들한테는 공화당 트럼프가 되든가 아니면 케네디가 되든가 둘 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SEC도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SEC가 지금처럼 깡패같이 막 설치기는 더 이상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확인하겠습니다. 거래소 보유량이 지금 상당합니다. 기술 지표들도 아직 더 과매도권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 덤핑에 대비해서 리스크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코인은 지금 조금 더 조정을 줘야 건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예쁘게 매수 자리를 한번 주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65포인트로 투심이 약간 움츠려든 모습입니다. 여전히 탐욕 단계입니다. 자, 우리 리플 차트 보겠습니다. 4시간 봉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나 이더 움직임을 봐도 여기서 지금 더 내릴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여기 아래 꼬리 길게 만들어준 구간, 요 구간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만약에 밀고 내려온다면 여기도 아마 깨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요 베를린 장벽, 여기 지지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모닉 가틀리 패턴이나 딥 가틀리 패턴 발생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딥 가틀리 패턴 커펌 구간까지 내려와 준다면 지금 제가 가진 리플 비중에서 2배 이상 늘려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이낸스 현물 차트랑 업비트 원화 차트랑 가격 차이가 지금 좀 있는 상황이라 거래량이 제일 많은 바이낸스 차트로 분석을 하면서 업비트 원화 대응은 제가 단기적인 차트 움직임 확인을 하면서
공부방에다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행님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수익을 원하시는 행님들 많으시죠? 제가 행님들 삶의 질을 다음 주부터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드릴 수 있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에 아크인베스트의 CEO 우리 캐시우드 돈 남은 누나야가 CNBC 텔레비에 나와서 2030년까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25조 달러 시장이 될 것이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시총이 대략 1.5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20배 더 큰 규모의 시장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거도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3월에 있었던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를 언급하면서 지역은행 주식들이 폭락을 하는데도 우리 비트코인은 오히려 19,000달러에서 30,000달러로 가격이 상승했다면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회복력과 이런 어떤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시장의 자금 유입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진짜로 시장 상황이 돈 남은 누나의 말처럼 긍정적인 상황인지 제가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54%까지 상승해서 고점을 만들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크립토 시장에서 우리 대장 비트코인이 차지하던 비율이 축소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알트코인 시총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차트는 토탈3라고 부르는 차트입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 시총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의 시총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지금 계속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또 다른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이더리움 한 개가 몇 개의 비트코인인지 나타내주는 차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형님들? 우리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서 이 차트를 들어 올리면 나머지 다른 알트코인들은 뒤늦게 따라오면서 펌핑이 나오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2017년도 보시면 2000% 넘게 상승했죠. 이렇게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가 상승을 하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시기에 리플 차트입니다. 230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1600% 정도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시총 규모가 큰 알트코인들은 이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와 비슷한 정도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어떨까요? 같은 시기에 스텔라 루멘 차트입니다. 미쳤죠. 그냥 10,0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총이 무겁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펌핑이 나올 만한 코인 제가 찾아냈습니다, 형님들. 온체인 데이터로 봐도 지금 기관들이며 고래들이며 하나같이 이더리움을 싹싹 긁어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많은 크립토 분석가들도 이더리움 강세 패턴의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지금 7년 동안 깨지지 않고 있는 이 빨간 추세선 보이시죠? 이 빨간 추세선을 올해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물 ETF라는 여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런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여러 근거들도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가 폭등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제 영상 보시는 행님들 대부분이 리플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저도 제 현물 포트폴리오 중에 리플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우리 리플 지금 시총이 5위입니다. 5위. 이렇게 시총이 무거운 리플이 단기간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리플은 불나방같이 매매하는 코인이 아닙니다. 트레이딩이 아닌 인베스팅을 해야 되는 종목, 한마디로 마라톤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리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리플에 내 돈이 계속 묶여있는 건 기회비용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행님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죠?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여유 시드도 하나도 없이 리플에 몰빵을 해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행님들입니다. 저도 예전에 무지했을 때는 그렇게 몰빵 쳐서 물려본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답답하죠. 시야도 좁아지고. 혹시나 제 영상 보시는 행님들 중에
예전에 저처럼 투자하고 계신 행님들이 계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세요. 행님들마다 자금 상황이나 비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들어드리면서 성심성의껏 해결 방법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행님들, 지금부터는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의 최대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ETF죠, ETF. ETF의 승인이 가지고 올 엄청난 자금들의 유입을 기다리면서 시장은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이 ETF, ETF라는 폭풍의 중심에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형님들?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입니다. 형님들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죠, 이거? 이 그레이스케일은 뉴욕에 있는 회사인데 유명한 DCG,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고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대략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62만 개. 이 그레이스케일은 아크인베스트,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이런 전통적인 미국의 금융기업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부터 암호화폐 투자와 자금 운용을 위해 태어난 회사고 2013년 설립 당시부터 GBTC,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 상품을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스케일의 최근 마지막 현물 ETF 신청의 승인 데드라인은 작년이죠. 22년 7월 6일로 만료가 되었지만 며칠 전부터 SEC와의 미팅을 가지면서 이 GBTC의 현물 ETF 전환에 대한 논의를 계속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크인베스트의 현물 ETF 승인 데드라인은 1월 10일이지만 그 전에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먼저 ETF 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지금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졌었던 그레이스케일의 GBTC 프리미엄은 최근 들어서 8%까지 회복을 하면서 곧 플러스 전환을 앞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SEC에다가 현물 ETF를 신청한 마켓 메이커들 중에서도 이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오래됐고 최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스케일이 순수하게 암호화폐 자산으로만 굴리고 있는 자산이 50조가 훨씬 넘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펌핑이 오는 알트코인의 대부분이 이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이스케일이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것들만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펌핑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코인들이 펌핑이 있었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누구나 아는 대표적인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코인이죠. 체인링크. 체인링크는 540일 동안 지금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거래량도 최근에 많이 터졌죠. 자, 그리고 우리 솔라나. 솔라나 지금 시총이 6이죠. 리플을 발싹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래 무거운 코인이 이렇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우리 빅캣동, 비트코인 캐시. 미쳤죠. 그냥 여기서 폭발하고 가격도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나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코인들은 이미 돌아가면서 펌핑이 다 나오고 이제 잡기가 겁날 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형님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종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종목입니다, 형님들. 차트 그냥 완전 박살납니다. 아직 시작도 전혀 안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있었던 이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코인들은 돌아가면서 가격적으로 펌핑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차트 진짜 이거 치기 줍니다, 형님들. 요거 힌트를 살짝 제가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유튜브 같은 방송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데이터, 이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는 비용을 갖다가 유튜브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코인입니다. 앞으로 우리 웹3 생태계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계속 아직 안 간 거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행님들한테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코인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궁금하시죠? 얼마 전에 그레이스케일에서 이 그레이스케일 크립토 섹터 인덱스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를
FTSE 러셀이라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만든 건데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 런던에서 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친구가 보내준 자료하고 이 그레이스케일이 홈페이지에 발표한 자료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누락된 자료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누락된 종목을 차트에서 보다가 제가 이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었더니 그레이스케일에서 지금 신탁 상품을 준비 중인 코인이라고 인덱스에서는 빼달라고 요청이 왔었답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형님들?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다 사놓고 상품 내면 펌핑이 올 거니까 미리 사람들이 알게 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걸 제가 형님들한테 왜 돈도 한 푼 안 받고 알려주려고 하느냐? 저는 21년도 말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만들고 있을 때 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락장이 시작돼서 진짜 온몸으로 그 바람을 다 맞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지식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주변에서 야, 이게 좋다, 이 프로젝트 백허가 엄청나다 이런 말만 듣고 이것저것 돈을 그냥 쳐발랐습니다. 그러면서 뭐 셀시우스 파산, 루나 사태, FTX 거래소 사태 뭐 이런 큰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제가 다 겪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깡통을 찼는데 죽기 살기로 공부해갖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만큼은 제가 됐습니다. 다쳐본 놈이 아픈 것도 안다고 적어도 제 영상 구독해주시는 우리 형님들 중에서는 저처럼 잘못된 정보로 힘들어하시는 형님들이 없었으면 하고요. 저는 그저 꿈에 부풀어갖고 잘못된 길로 돌아서 왔지만 제가 진짜 힘들 때 누가 나 좀 진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수백 번은 더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힘든 형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저만 알고 있어도 되는 이런 정보를 갖다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오픈을 해버리면 발 없는 말이 천리가 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달라붙으면 가격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제 구독자가 아닌데도 이걸 막 온데 퍼뜨리고 다닐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배너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제가 우리 형님들인지 확인할 수 있게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문자를 한 통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한 분 한 분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종목만 띡 적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제 친구한테 받은 자료 그리고 제가 이 종목 차트 분석한 자료 이런 것들까지 싹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이상한데 막 돈 받는 리딩방 같은 데 찾아가갖고 막 고통받지 마시고 형님들 진심으로 생각하는 저한테 이런 정보 공짜로 그냥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올겨울에는 우리 구독자 형님들 모두 좀 따시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님들한테 제가 공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공부방 인원을 며칠 전에 늘렸었는데 또 다 찼죠. 그래서 제가 형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방을 여러 개로 나누면 제가 할 일이 좀 많아지긴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운영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공부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약간 사랑방 느낌의 그런 오손도손한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만들었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원이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이나 자료 올려드리는 공지방을 따로 그리고 채팅방을 따로 이렇게 여러 개의 방으로 운영을 하려니까 우리 형님들이 그만큼 여러 개의 방을 확인하셔야 되니까 그냥 제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공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총 5개의 방으로 제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방에 제가 드리는 분석 자료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방마다 중점적으로 질문 답변해 드릴 내용에 대한 테마를 잡아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 기본기를 다지고 싶어 하시는 형님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형님들을 위한 기초방 그리고 어느 정도 구력이 있으신 형님들께 조금 더 무거운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심화방 나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해 보고 싶다 하시는 형님들을 위한 파동방 그리고 나는 하모닉 패턴이 궁금해서 이거를 공부해 보고 싶다 하시는 형님들을 위한 하모닉방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분석 자료도 받아보고 우리 동무들과 수다도 원한다 하시는 행님들을 위한 수다방, 이렇게 5개의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딱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들어가고 싶으신 방에 다 입장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기초도 배우고 싶고 그리고 수다도 떨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문자로 기초, 수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빨리 초대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를 좀 취합한다고 조금 오래 걸릴 때도 있으니까 막 하루 이틀 만에 안 온다고 너무 쪼우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